자, 페이지 106페이지고요. 자, 한번 너희가 쭉 읽어왔을 텐데 읽어오기 전에 일단 춘향전 모르는 사람 있나? 춘향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우리가 아무리 동화책 전래동화를 많이 안 봤어도 적어도 춘향전, 흥부전 이런 것들은 다 읽어봤죠. 우리가 바로 아주 그 유명한 춘향가입니다. 춘향전. 근데 연려춘향수절가는 일단 이본이 굉장히 많아. 뭐 춘향이 저기 판소리계 소설이죠. 그래서 판소리로 불리던 것이 이제 소설로 정착이 딱 된 거야. 이본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야. 쌤이 한번 얘기한 적 있었지. 그만큼 그래 인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춘향전이 이 당시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선 춘향전의 주인공은 춘향이잖아. 춘향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돼. 캐릭터. 왜 춘향이 인기가 있었을까 이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물론 이것도 제목이 연려춘향수절가야. 그러니까 이미 춘향이 캐릭터 다 들어가 있지 여기. 어떤 캐릭터야? 연려야. 수절을 잘했던 연려. 수절을 잘하다? 수절, 그런 얘기하는 수절 상타치? 춘향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주제를 뭐라고 해요 여기서? 그렇지.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춘향이의 수절, 지조와 절개,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빌런, 변학도가 있죠. 그런 어떤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하면서도 굳건히 지키는 이들의 사랑. 근데 생각해봐라. 진짜로 춘향이가 그렇게 막 수절을 지키면서 자기의 자기의 그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몽룡을 기다렸던 천편이 일편단심의 춘향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흔들었을까? 일단 재밌어, 재미없어? 조선시대 사람들 달랐겠죠, 쌤. 달랐을까, 진짜? 사람 다 비슷하지 않겠어? 100년 뒤에 사람들이라고 다를까? 비슷하겠지. 잘 생각해봐. 우리는 어떤 드라마에 열광하니? 드라마에서 내가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가족들 인사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선생님이 와서 여기 문제 풀어봐. 네 선생님. 나와서 문제 풀고 이런 게 드라마에 나오면 재밌겠니? 재미없어. 그게 아니라 왜요 선생님? 선생님 푸시면 되잖아요. 이러는 순간 드라마가 확 재밌어지는 거거든. 확 살거든 드라마가. 그게 바로 춘향전의 핵심입니다. 춘향이는 고분고분했던 여성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게 춘향이의 인기의 핵심이야. 시키는 대로 안 했거든 춘향이는. 자, 여기 보면 춘향이 광안루 건너갈 때, 일단 여기 첫 부분부터 못 이기는 채로 겨우 일어난 광안루 건너갈 때 이렇게 나오는데, 춘향전의 첫 장면부터는 이제 당연히 춘향이와 몽룡이의 딱 만남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몽룡이, 너희들 알고 있는 스토리 생각해봐. 몽룡이가 이제 그네를 쫙 타고 있는 단오날, 그네를 딱 타고 있는 춘향이를 딱 보고 저 아름다운 저자 누구인가? 내 놈 방자야. 너 가서 모셔오거라. 딱 얘기를 하지. 방자가 딱 가. 방자가 우리 도련님이 오랍시신다.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든가. 이렇게 거들먹거렸거든 방자가. 그 기록이 딱 돼 있어. 방자가 이제 방자에서 방자야. 근데 이제 춘향이가 그걸 딱 보면서 보통 방자 올 줄 알았겠지. 이몽룡이라는 그 어떤 사또의 아들이 어마어마한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엄청난 권력이잖아. 근데 춘향이는 가지 않지. 꺼져 이 새끼야. 안 갔거든 춘향이가. 그러니까 방자도 이제 당황하고 몽룡이도 당황하고 뭐지? 이러면서 춘향이가 못 이기는 채로 이제 그제서야 따라서 딱 갑니다. 그때부터 춘향이라는 캐릭터는 사람들이 뭐지 저 춘향이는? 그때부터 조선 팔도에 이제 쫙 춘향이 인기몰이가 시작이 됐던 거지. 저런 캐릭터가 있어? 야 오라는데 안 가? 그것도 권력자의 아들이 오라는데 안 가? 이렇게 됐던 거거든. 그래서 춘향이 108페이지에 들어가봐. 108페이지. 모티프가 뭐 엄청 많습니다. 연려 모티프, 염정 모티프, 신원 모티프, 암행어사, 관탈민녀 이제 관하면 이제 권력이잖아. 일반 민간의 이 여성들. 그리고 얘들아 춘향이는 어떤 사람이었니?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등장인물의 캐릭터죠. 108페이지 왼쪽 위쪽에 등장인물의 캐릭터 정리 딱 돼 있어. 자, 거기 보면 춘향이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이 엄마 월매 있자, 월매. 춘향이 아버지는 이제 성참판이라고 하죠. 성참판. 대갓집이야, 대갓집. 근데 춘향의 신분은 뭐였을까? 조선시대는 얘들아 종모법이라고 해서 엄마의 신분을 따릅니다. 춘향이 엄마가 누구야? 월매, 기생이었잖아. 그것도 퇴기야, 퇴기. 퇴물 기생이야. 그러니까 그녀의 딸인 춘향이는 기생이라는 거지, 기생. 여기서부터 이제 더 재밌어지는 거야. 춘향이가 만약에 양반의 딸이야. 진짜 참판댁 딸이야. 근데 이제 사또 아들이 오라고 하면은 꺼져 이 새끼 사또 아들 주제. 이게 아니라 자기는 기생인데도 안 갔단 말이야.
물론 이제 기생의 딸이니까 신분이 기생인 거지. 신분이 천민이었던 건데도 심지어 안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춘향이 이제 주체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그게 정점을 딱 찍어? 변학도에 등장해서 정점을 빡 찍는 거야. 변학도가 이제 몽룡이의 아버지였던 사또가 다른 곳으로 부임을 가게 돼. 서울로 딱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몽룡이가 울면서 떠나. 춘향이 가지 말라고 하지. 가지 마시오. 근데 몽룡이가 떠나버리는 거야. 사실 몽룡이 뭐랄까 그 어떤 좋은 남자는 아니지. 딱 떠나버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나 우리 아버지 따라 가야 돼. 가버린단 말이야 몽룡이.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제 혼자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변학도 딱 와서 다 불러 모으지. 자, 기생들 다 들라하여라.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야. 쌤도 고등학교 때까지 딱 배울 때는 춘향전, 그렇지 춘향전, 춘향이는 수절 상타치에, 그렇지 지조와 절개가 대단하고 이런 여성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런 건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고 그게. 쌤이 또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많이 봤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전 소설들 말고 논문 많이 봤는데 되게 재밌는 그런 스토리가 정말 많아. 춘향이에 대해서도 해석의 다양성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춘향이를 진짜 막 이걸 맨날 수절, 지조, 절개 이렇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춘향이한테. 솔직히 재미가 있냐고 이게. 요즘 맞지도 않죠 우리 정서에. 맞지도 않고 재미도 없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춘향이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다. 이게 핵심인 거거든. 이건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막 그렇게 분석을 하셔 실제로. 그래서 변학도가 따오지. 변학도가 따와. 변학도는 사실 잘못이 없어 변학도는. 왜냐면 그 기생은 그 관아의 재물이었거든 그 당시에. 관아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와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어떤 회사에 딱 부임을 해. 새로운 팀장이 딱 부임을 했어. 그럼 팀장님이 우리 팀원들 몇 명 뭐 이런 거 다 체크하잖아. 우리 뭐 냄비는 몇 개 이런 거. 이 관아의 재산 재물들 다 체크해줘야지. 그지? 근데 그 당시도 법이란 게 있었으니까 내가 딱 체크를 해놔야 나중에 내가 떠날 때 나 뺑이 친 거, 나 이렇게 삥 뜯은 거 없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록이 핵심인데 와라 했는데 안 온 거야. 춘향이가 안 온 거야. 역시 춘향이는 또 꺼져 이 새끼야 한 거지. 그래서 변학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는 거지. 나의 재산이, 나의 이 관아에 있어야 되는 그 어떤 것 중 하나가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뭐지? 게다가 나 부임한 지 첫날인데? 부임한 지 첫날이면 뭐가 있어야 돼? 권위가 좀 있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기생 한 명이 나를 완전 개무시한 거야. 첫날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변학도가 춘향이를 오게 가둬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자 춘향이 안에 들어있는 뭐 스토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 춘향이를 지조와 절개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당시의 시대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춘향이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사또가 오라고 하면 와야 돼, 안 와야 돼. 오라고 하면은 바로 뛰어와야지. 그치? 사또 아들이 오라고 해도 바로 와야지. 근데 춘향이 안 온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그 웃음지뢰 혹은 흥미 유발 이게 확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게 바로 춘향전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막 어머 춘향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랬던 거죠. 사람들이 춘향이 열광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조와 절개의 화신이어서가 아니라 아니 저런 주체성, 아니 저런 내가 못하는 걸 쟤네 하네 이런 거지. 그런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춘향가에서 이 시험에 나온다면 춘향가는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인가 이런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 자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춘향에 대한 주제는 좀 정리라고 해야 되겠지. 연려와 수절에 대한 지향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 연려와 수절에 대한 지향 이제 여기서 춘향의 주체적 선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춘향인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서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오는 주체성이라는 거거든 이게. 왜냐면 왜 주체적이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왜 저게 주체적 바보 아니야?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의 생각으로. 근데 그 당시에 춘향이라는 것은 이미 그 어떤 사회에 대한 규칙 그거에 대한 반항과 저항을 온 몸으로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체성이 분명히 있죠.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그러면서 춘향이는 왜 하필 몽룡이를 딱 찜콩했을까? 이것도 있지 않았겠니? 신분이 높잖아. 신분이라는 어떤 상승에 대한 욕구. 춘향이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춘향이는 소설 속 인물이지. 그럼 소설 속 인물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아야 되잖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분제도라는 속박이 묶여 살았던 시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 평민, 천민이라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없었겠어? 아, 뭐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저렇게 멋진 옷도 입어보고 고기도 먹어보고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었겠지. 그러한 어떤 삶을 살 수도 있게끔 보여줬던 캐릭터가 역시 춘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향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신분 상승에 대한 당대 민중의 욕구를 반영했다는 거, 이거야.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리만족이라고 하잖아. 소설, 드라마, 그런 걸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잖아. 그죠? 또 이제 부패한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와 해악. 그래 변학도 잘못했지. 옥에 가도 잘못했잖아. 그래서 변학도에 부패한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와 해악 들어있습니다.